오후장 트레이딩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종목 티키타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와운의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티키타카식 토크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예.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핵심 품목 공급망 관련 행정명령 서명 수혜 행정명령 서명 수혜 산업 및 관심주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히토류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점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뭐 동맹국과 함께 연대를 해갖고 미국의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어떤 의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예. 히토류나 배터리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지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 속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중국을 좀 견제를 하는 행정명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네 가지 산업 분야인데 반도체 칩, 그리고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그리고 히토류, 의약품 이 4대 핵심 품목에 대해서 그 공급망을 점검하는 그러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이제 주요 4대 핵심 품목 자체가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 좀 집중이 돼 있죠. 물론 히토류도 있지만 사실 이제 히토류 관련돼서는 아시다시피 뭐 관련돼서 움직임들이 있을지언정 사실은 약간 테마성의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그러한 테마성의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내용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는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용 그 배터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 역할을 했던 IT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좀 유심히 이제 관찰해야 될 종목까지 이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로 하자면 사실은 지금 반도체는 다른 호재들도 굉장히 많죠. 전반적인 그 업종의 그 상승 룸이 좀 열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도 많고요. 뭐 금융시장에서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EUV 관련된 소식도 들리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요 행정명령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이 행정명령 자체가 이제 동맹국에서도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알려져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조금 더 어드밴티지가 적용이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쪽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 일단 반도체에서는 삼성이 일단 오스틴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증설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 증설을 했을 때 수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일단 장비 쪽에서는 원익 IPS, 그리고 그 밑단에 이제 주변 장비 쪽으로는 GST라는 종목이 좀 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이제 큰 종목으로 넘어가면 한솔케미칼이라는 종목도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한 70% 넘는, 그리고 한솔케미칼도 5% 정도, GST도 한 2% 정도 이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그 오스틴과 이제 좀 관련되어 있는 거기에서 실제 증설이 있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한번 또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반도체 쪽 쇼티지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분야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 가장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분야는 차량용 반도체 쪽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돼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는 기존에 약간 대장주로서의 그러한 움직임을 보였던 해성 DS, 그리고 내용 측면에서 추후에 중장기적으로 제일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는 기업이 이제 실리콘웍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스몰캡으로 넘어가서는 대양전기공업이라고 해서 이 종목은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센서 업체입니다. 과거에는 수입만 100% 이루어졌던 분야인데 자체 개발을 해서 이제 공급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까지도 한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은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는 뭐 배터리 셀 업체는 아시다시피 뭐 LG화학이나 그리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있게 되겠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 어떤 공장 라인을 증설하고 있는 업체,
대표적인 업체는 SK 이노베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배터리 셀에서는 SK 이노베이션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밑단에 SK 이노베이션이 실제적으로 증설 이후에 어떤 효과를 보게 됐을 때 같이 실적이 될 수 있는 밑단의 종목을 같이 좀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는 원익 IPS하고 GST를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뭐 원익 IPS는 워낙 인지도가 높고 대중적인 장비주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 GST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GST가 고객사 다변화에 성공하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저는 갖고 있긴 한데 이 예. GST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이 GST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 같은데 일단 가장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이 회사는 칠러와 스크러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티어 그룹이라고 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룹 자체가 유니셈이라는 종목이 대표적이 될 것 같습니다. 유니셈이랑 GST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유니셈은 약간 삼성 쪽을 많이 바라보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GST 같은 경우는 여러 기업들을 같이 보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고객사가 다변화가 되어 있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삼성의 모멘텀만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삼성에 좀 올인되어 있는 기업을 모멘텀 측면에서 좋게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제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객사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안 좋을 때도 버텨내는 힘이 생길 수가 있고 어떤 실적의 안정성을 같이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GST가 좀 많이 싼 것 같아요. 일단 유니셈이 현재 기록하고 있는 실적과 그리고 시가총액 즉 멀티플을 좀 감안한다면 GST는 그 멀티플을 적용했을 때 좀 많이 싸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뭐 칠러스 크로버 쪽에서는 유니셈보다는 현재 가격 기준에서는 GST가 조금 더 매력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소재주 중에서는 한솔케미칼을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뭐 예. 한솔케미칼은 퀀텀 닷 소재 사업 부분이 올해 좀 의미 있게 작년보다 더 업황이 좋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과산화수소 쪽에 과산화수소 분야에서는 뭐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기업이 2차 전지 소재 사업자로 이제 거듭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한솔케미칼을 굳이 이제 사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뭐 한솔케미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과산화수소를 다루는 업체들은 더더욱 또 많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한솔케미칼을 주목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오스틴에 대한 라인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그런 2차 전지 소재로의 멀티플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반도체 업황도 좋지만 거기에 어떤 2차 전지 소재 업체로서의 거듭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 비교 대상 기업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업종에 있는 그런 비교 대상 기업과 비교했을 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관련된 제가 이제 뭐 장비 업체도 말씀을 드리고 어떤 칠러와 스크러버 이런 주변 장비 쪽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소재 쪽도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는 관점에서 한솔케미칼을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을 유심히 챙겨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SK이노베이션이 K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 공장 설립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과 앞으로 이제 합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합의 예. 금액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부각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러한 예. 불확실성은 뭐 무시해도 되는 불확실성일까요? 지금 사실 이제 관련된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 대부분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몇 달째 이어져 왔던 이슈다 보니까 내용들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해당 내용은 좀 주가에 많이 녹아져 있다라는 판단을 좀 가지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관련된 이슈가 한번 시장에 노출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게 되면 개파락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하락분을 또 만회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줬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슈 같은 경우는 물론 호재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 악재다 보니까 그 악재로서의 그러한 어떤 효용도 자체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굳이 SK 이노베이션을 좋게 보는 게 물론 미국 쪽의 어떤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 요인을 생각을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SK 이노베이션도 올랐지만 멀티플 우리가 이제 그 해당 배터리 셀 업체들에 줄 수 있는 멀티플을 감안하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업종이 좋다라고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업종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좀 많이 오른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게 실적을 우리가 그 포워드 PER이라고 해서 내년 실적 가지고 와서 멀티플을 매기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내년이 아니라 뭐 심지어는 2년 정도도 아닌 것 같아요. 3년 후, 4년 후 실적을 지금 가져다가 붙여놓은 주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성장하는 부분은 확실하지만 너무 좀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을 최근부터는 이제 좀 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2차 전지 결국은 성장하는 산업이면 분명한데 그렇다면 좀 덜 오른 종목을 찾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들에는 SK 이노베이션이 특히나 배터리셀 3사 중에서는 가장 부합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을 일단 관련돼서는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인생도 타이밍이고 주식도 타이밍입니다. 현재 시점 박우신 와운의 파트너가 예의주시하고 계신 오후장 공략 후보 종목명만 일단 알려주실래요? 예, 일단 종목명은 한미사이언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미사이언스는 코스피 시장 내 시가총액 순위가 68위 전후의 기업이고 외국인 지분율이 시총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외국인 지분율 1.66% 그리고 작년 3분기 BPS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은 6.7배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좀 PBR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한미사이언스를 현재 시점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인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사실 바이오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도 아니고 1월 초 이후에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한 달 반, 뭐 거의 근 2달간 하락을 했는데 이 2달간 하락한 폭이 꽤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뭐 금융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2달 동안 70% 이상의 하락률도 기록을 했을 정도로 좀 낙폭이 심했는데 전일장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섹터 내에서 일부 좀 많이 빠져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초강세의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모습이 금일 시장에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바이오 섹터들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어떤 낙폭과대 섹터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선제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한미사이언스를 제가 거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역시 신약에 대한 부분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투자자들에게 희열도 안겨드렸고 그리고 굉장히 큰 실망감도 여러 번 또 안겨드렸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런 신약 관련된 뉴스플로어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업체들인데 지금 올해 2021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락솔이라는 신약 그리고 롤론티스라는 신약이 연내 FDA 승인을 지금 앞두고 있고요. 그 확률 자체는 물론 이제 결론이 나와야 우리가 알 수는 있겠지만 확률 자체는 일단 업계 내에서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의 이 두 신약 같은 경우는 이미 라이센스 아웃을 해놓은 그런 품목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FDA 승인이 나게 되면 이제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로열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오프 더 레코드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적게 됐을 때는 10%, 많게 됐을 때는 한 20% 정도 그 로열티를 수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가장 빠른 거는 오락솔일 것 같아요. 오락솔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정이 2월 28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일요일 지나서 다음 주 초반이 되면 결과가 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바이오 섹터가 같이 내려온 측면에서 관련된 모멘텀이 발생을 했을 때 주가 반영도는 꽤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내로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롤론티스까지도 한번 FDA 승인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한다면 충분한 모멘텀이 되겠다. 실질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니까 조금 더 주가 반영도 높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신약에도 포함이 되는 건데 평택에 대규모 CMO 라인이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불과 몇 달 전에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러한 CMO 공장으로서의 역할론도 많이 제기가 됐던 게 사실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에만 얽매여 있는 회사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FDA 승인을 앞둔 그런 신약들 그리고 파이프라인에 있는 대표적인 게 또 내시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파이프라인에 진행 중인 이러한 신약들 이러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코로나 관련된 이슈는 부가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신약이 순차적으로 어떤 승인의 과정이 진행이 된다면 CMO 공장도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한 4에서 5% 정도
좀 반등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월 달 내내 좀 하락한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저가를 어느 정도 잡아가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한 8만 원 보겠습니다. 손절가는 6만 원 선 잡고 대응을 하시면 무난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와운의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